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조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전략기술 R&D는 농특세 면제, 반도체 설비 투자에도 적용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의 설비 투자 그리고 연구 개발 이쪽에 대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R&D 관련 세액공제율은 30에서 50%로 미국과 대만보다 조금 더 높고요. 설비 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일단 대만보다는 높지만 미국보다는 낮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혜택은 이 농특세 때문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세액공제의 20%가 농특세로 빠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조금 지적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첨단 산업 설비 투자도 R&D처럼 농특세 면제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는데요. R&D 비용은 농특세 면제 대상인데 이 설비 투자에 있어서에서는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3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농특세 납부액은 3,500억 원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국가전력기술 관련 공제액에서만 1,400억 원의 농특세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꽤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농특세 면제를 검토하자라는 의견이 다소 존재하고 있긴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농어촌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고 있습니다. 농특세는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면제 결정 자체가 조금은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특세 면제 또는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라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설비 투자를 촉진해서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정치권은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올리는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이 농특세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8%포인트에 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포드에 대해서 좀 잭팟이 터졌으면서 어제장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와의 대규모 상용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15일에 발표가 됐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75기가와트시 그리고 34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 상용차 배터리셀 모듈 장기 공급 계약을 포드와 체결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계약 자체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그리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이렇게 각각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서 약 13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배터리는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전량 생산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포드의 차세대 상용차 모델 E-트랜짓에 공급될 예정인 이 배터리는 고출력, 장수명, 고밀도 에너지 특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고성능 3원계 파우치형 배터리가 현재 유력하다라고 업계에서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상용차는 배터리 탑재량 자체가 많고 또 운행 거리가 길어서 고부가 가치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수주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이 폴란드 공장의 생산 효율성을 조금 더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럽 전기 상용차 시장이 연평균 36% 성장할 것이라는 조금 좋은 전망이 보여지고 있고요. 2030년까지 전기차 침투율이 50%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또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8일에도 메르세데스 벤츠와 50.5기가와트시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면서 유럽에서 입지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24년 전반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현황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면은 1월에는 이스지 모터스의 전기차 배터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으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5월에는 하나큐셀에서 4.8GWh ESS 배터리 계약을 또 체결을 했고요. 7월에는 르노, 이번 달만 하더라도 벤츠와 포드 이렇게 엄청 대용량의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을 맺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배터리 입지를 더욱더 굳건히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LG 엔솔의 이런 계약들을 통해서 유럽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고요. 이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실현할 제품들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법 배우는 인플루언서로 북적북적하다 일심 잡은 K-뷰티 관련된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K-코스메 페스티벌에서 800명 이상의 일본 인플루언서들이 75개의 이 한국 화장품 부스를 체험하면서 K-뷰티의 인기를 전반적으로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의 대표 버라이어티샵 로프트가 한국 화장품만을 모아서 기획한 기획 전시 형태고요. 인플루언서들이 다양한 한국 제품들을 경험을 하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SNS에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합니다. K-뷰티의 인기는 특히 비건 뷰티 브랜드인 달바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올해 9월까지 일본에서 28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연말까지를 살펴봤을 때는 무려 3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달바를 비롯해서 다수의 국내 브랜드들은 이번 행사에서 일본 시장 내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품을 선보이는 활동을 펼쳤고요. 로프트의 입점 자체가 일본 시장 진출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프트는 일본 전역에 151개의 매장을 보유한 굉장히 주요한 유통망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까다로운 입점 기준을 통과한 브랜드들은 일본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40개 이상의 국내 브랜드가 로프트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이런 노력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일본에서 더 큰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 화장품의 이 일본 진출에 대해서 기대감을 조금 더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금만 늘린 국내 투자 공모펀드 박스피의 수익률 방어 급급하다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한국 자본시장이 침체하면서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들이 이 주식과 채권 비중을 줄이고 예금같이 이렇게 안전자산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공모펀드의 주식과 채권 비중은 지난해 말 대비를 했을 때 각각 1.75%포인트, 3.08%포인트 감소를 했고요. 이렇게 예금과 기타 자산의 비중은 오히려 조금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주식과 채권 대신 예금과 또 기타 자산에 자금을 집중하면서 이 수익률 자체를 좀 방어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이 공모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 쪽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해외 투자 공모펀드의 주식과 채권 비중은 모두 이렇게 증가를 한 반면에 예금과 기타 자산 비중은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약화와 또 미국, 일본 그리고 대만과 비교를 했을 때 차별화된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공모펀드의 투자가 조금 더 위축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계 국채지수 편입 등의 정책 효과는 일단은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고요. 이런 국내외 자산의 차별화된 흐름이 당분간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전에 눈 돌리는 빅테크 기업들 구글은 미국의 SMR 기업과의 첫 계약에 타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서 SMR 기업 카이로스 파워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500메가와트의 이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탄소 배출까지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전이라는 포인트를 선택한 것입니다.
SMR은 이 기존 원자로보다 발정량 자체는 적지만 사고 위험 자체가 좀 낮은 편이고요.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어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원장과 협력을 해서 전력 수급 문제를 현재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AI 산업 확대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2023년 대비를 했을 때 16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원전이 안정적 전력 공급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3월에 원전에 연결된 데이터 센터를 인수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년간 원전 기업과 전력 공급 계약을 현재 체결한 상태입니다. 구글 에너지 및 기후 담당 수석 이사이 마이클 테렐은 원전이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카이로스 파워의 원자로 가동이 2027년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용화까지는 허가 절차가 남아있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지적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기술이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문제를 이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AI 기술 확산과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봐야 될 중요한 소식들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